최용심 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시험 문제에서 나올 만한 내용을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봤을 적에 앞전 강의를 잘 들어서 다 알겠다 하신 분들은 이번 이 강의의 그러면은 간단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일정한 외력 힘 F를 받아서 가속도 A 벡터는 A의 Y 캡 이거가 발생하였다. 이 물체의 운동을 구하라. 운동을 구하라 이 말은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운동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 물체의 질량은 m이다. 이것에 대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뉴턴 제2법칙인 F는 ma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고로 mdt분의 dv는 F벡터 이렇게 했어. 그런데 F벡터라는 것은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외력이기 때문에 외력 F는 ma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를 받아서 가속도 A가 발생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외력 자체가 ma의 y 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외력이 작용을 한 결과 이러한 가속도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뉴턴 제2법칙이죠. 고로 m 약분시켜버리면은 dt분의 dv는 a의 y 캡 이렇게 되어진다. 이때 v벡터라는 것은 3차원상에서는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표현이 되어지죠. 이 v벡터를 이쪽에다 대입하고 난 다음에 양쪽에서 X성분, Y성분, Z성분을 각자 따로따로 적어줍시다. X성분은 dt분의 dvx는 이쪽은 X성분이었기 때문에 제로, Y성분은 dt분의 dvy는 이쪽에서 Y성분은 A이기 때문에 A, 그 다음에 Z성분 dt분의 dvz는 이쪽에 Z성분이었기 때문에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식을 풀면은 Vx가 t로 미분했더니 제로가 되어졌다. 달리 말하면 가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고로 이 식을 풀면은 x축 방향의 속도 성분 Vx는 맨 최초의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인 V0x가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z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Z축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VZ는 V0Z 이렇게 되어지겠다. 문제는 이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역학 9단계에서부터 14단계까지 해왔죠.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셔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VY라는 것은 V0Y 플러스 AT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면은 Vx가 V0x라는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x를 구하면은 Vx가 dt분의 dx이기 때문에 x는 x0 플러스 V0xt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z는 z0 플러스 V0zt 그렇게 되어진다. 물론 x0, z0는 t 이퀄 제로일 때 x축 좌표, y축 좌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vy가 이것이기 때문에 vy 대신에 dt분의 dy를 넣어줘가지고 양쪽을 적분을 해주면은 y는 y0 플러스 v0yt 플러스 2분의 1 at 해주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지요. 단 t는 이퀄 제로일 때가 물체의 초기 상태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는데, 그때 물체의 초기 위치 R0 벡터는 x0, y0, z0 이렇게 되어지고, 초기 속도 v0 벡터는 v0x의 x캡 플러스 v0y의 y캡 플러스 v0z의 z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어디서? 이러한 공식들에서. 그리고 이 식을 t로 정리한 다음에 그 t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어지면은 vy의 제곱 마이너스 v0y 제곱은 2ay 마이너스 y0 이게 유도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항. 일정 외력 하에서의 운동은 질량에 대한 정보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왜? 보다시피 여기서 약분돼 버리기 때문에. 다만
질량에 대한 정보가 소용없으려면은 일정 외력을 받고 있는 물체의 가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가속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한 외력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물체의 질량을 알아야 되겠지요. 예를 든다면은 이 공식에서 F가 F0라고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가속도 dt분의 dv는 m분지 F0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F벡터에 의한 가속도 A가 알려져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럴 때 F는 MA이기 때문에 MM 약분이 되어지고 이럴 적에는 질량에 대한 정보가 굳이 소용이 없겠죠. 위에서 V벡터를 V의 Y캡 이렇게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V0 벡터는 V0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왜 그래? V0 벡터는 V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V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면 V0도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죠. 고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는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던 공식 V는 V0 플러스 AT, Y는 Y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리고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 Y 마이너스 Y0 그렇게 되어지죠. 다만 고등학교 때는 Y0를 제로로 많이 잡았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Y가 물체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적에 Y 자체가 이동 거리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외울 적에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또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렇게 외울 적에는 Y0를 제로로 두고 물체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내 문제를 볼까요? 높이 h인 절벽 위에서 자 지평면이 있는데 높이가 h래요. 이 높이가 h야. 수평 방향으로 3m/s 속도로 물체를 던져 주었다. 즉 여기에서 수평 방향으로 3m/s 속도로 던져 주었단 말이야. 이때 지면의 물체를 맞출 수 있었다. 여기서 3m/s 속도로 살짝 던져주면은 얘가 쭉 가서 이쪽에 있는 물체를 맞췄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물체는 이쪽으로부터 30m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요.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이 그림이야. 절벽 높이 h와 또 2분의 h 높이에서 속력을 구하라. 이 높이에서의 속력, 즉 물체가 이쪽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속력을 구하라 그 말이죠. 이것 같은 경우는 중력장 하에서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왜? 중력장 하에서는 물체가 실제 적용하는 외력이 mg 벡터니까 중력만 고려할 거야.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으로 잡았다고 했을 적에 Y축 방향으로는 중력 mg가 적용하죠. 중력 mg가 적용한다 할지라도 위쪽을 플러스 Y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G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G벡터는 마이너스 G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먼저 X축 방향의 위치를 보면은 X는 X0 플러스 V0 XT 그렇게 되어지죠. 즉 X는 X0 플러스 V0 XT야. 그런데 t 이퀄 제로일 때 물체의 x축 좌표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t 이퀄 제로일 때는 물체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의 x축 좌표는 제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t 이퀄 제로일 때 x0는 날아가고 남는 것은 v0 xt인데 v0 x가 여기서 3m/s가 되어지죠. 그런데 3m/s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3m/s의 x캡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물체가 땅에 딱 떨어져 있다고 했을 적에 위치의 x좌표는 30이야. 고로 x 대신에 30 집어넣고 그 다음에 v0 x는 t 이퀄 제로일 때 x축 방향의 속도 3m/s이기 때문에 3 적어주고 그 다음에 t를 이렇게 그대로 적어줬다.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t는 10초가 나오죠. 이 t는 어떤 t입니까? 물체가 땅에 딱 떨어질 때의 시간이죠. 고로 t 아래에 라지 g라는 첨자를 넣겠습니다. 고로 tg는 10초. 이럴 적에 문제에서 구해라고 하는 것은 절벽의 높이 h잖아요. 고로 h가 들어갈 수 있는 수식을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x좌표는 구했고 이제 y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무엇에 대한? 임의의 시간 t에 대한 y좌표에 대한 수식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기서 다 구해놨죠. 이렇게
자, y는 y0 플러스 v0 y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a 대신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왜? 가속도가 마이너스 g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고로 y는 y0 플러스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t 이코르 0일 때 이 물체의 y축 방향 속도 성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없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3m/s 속도로 던졌다 했잖아요. 고로 수직 방향, y축 방향 속도 성분은 없다 그 말이야. 고로 얘는 날아가. 고로 남는 것은 이것만 남으니까 이게 봅시다. 이 수식이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고려를 해볼 거냐면은, 이미 여기에서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의 시간을 구했잖아요. tg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y좌표를 나타내는 이 수식에서 물체가 땅에 딱 떨어졌을 적에는 y좌표가 제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딱 떨어질 때를 고려하자. 그러면 y좌표는 제로가 되어지고, y좌표 초기 좌표는 y0인데 초기의 y좌표가 뭐예요? h가 되어지죠. 이쪽 y좌표가. 왜? 높이가 h이기 때문에. 고로 초기의 y0는 h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해주고 2분의 1 g. 그런데 g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g 벡터의 크기를 얼마로 잡습니까? 이것을 10m/s의 제곱 그렇게 잡는다고 했죠. 고로 마이너스 2분의 1g는 마이너스 5가 되어지고 t제곱은 그대로 t제곱. 이 식을 풀면은 h를 구할 수가 있죠. 왜? 여기에서 이 t가 y좌표를 제로로 뒀기 때문에 이 t는 물체가 땅에 떨어졌을 때의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t는 tg를 가리킵니다. 이쪽에서. 고로 t 대신에 10 집어넣으면은 이쪽은 500이 되어지죠. 고로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 h는 500m가 되어지겠다. 이제 두 번째 구할 것은 2분의 h 높이에서 속력을 구하시오. 그걸 얘기했죠. 2분의 h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2분의 h에 해당되는 이 높이에서의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해보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봅시다.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의 시간은 tg로 되어진다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물체가 2분의 h만큼 왔을 때, 즉 y좌표가 2분의 h가 되어질 때의 시간을 구해야 그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y좌표가 2분의 h가 되어지는 것이야. 즉 y좌표는 2분의 h일 때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하려면은 이 수식으로부터 v0 y는 맨 처음에 제로였기 때문에 제로 대입하면 되고, 가속도 a가 마이너스 g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h만큼 떨어졌을 때의 시간만 알면은 속도 vy를 구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y 대신에 2분의 h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은 초기 y좌표 y0는 h이기 때문에 당연히 h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g는 5니까 5 넣고, 그 다음에 t제곱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5t의 제곱은 2분의 h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t는 어떤 t입니까? 2분의 h만큼 떨어졌을 때의 t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t에다가 2분의 h 이렇게 첨자 살짝 적어줄게요. 고로 이 t에다가 2분의 h 첨자를 살짝 적어줄게요. 고로 5t의 제곱은 2분의 h라. 이 식으로부터 2분의 h만큼 떨어졌을 때의 시간은 이것을 풀면은 루트 10분의 h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h라는 것은 당연히 이 높이가 되어지고, 이 높이는 500m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h 대신에 500을 집어넣어주면 루트 50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시간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크가 되어져야 되죠. 고로 우리는 이쪽에서 속도의 x성분, y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 직전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t의 2분의 h로 정해 있는데 그것이 루트 50 세크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y는 이코로 2분의 h 되어지는 곳에서 vx는 얼마야? 여기서 vx는 v0x 처음 속도하고 똑같지요. 왜? x축 방향으로는 아무런 외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고로 vx는 v0x 처음 속도인 3m/s가 그대로 되어지고, vy라는 것은 이 수식으로부터 구해보면은 vy라는 것은 v0y, t 이코로 0일 때 y축 방향 속도는 0이니까 이것은 없애버리고, a는
마이너스 g였죠. 가속도가. 고로 마이너스 넣고 t에다가 절반만큼 떨어졌을 때의 시간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고로 vy란 것은 v0y 플러스 at인데 여기에서 a 대신에 마이너스 g를 집어넣어주면은 v0y는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 a 대신에 마이너스 g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0 그렇게 되어지죠. g 값의 크기를 우리가 10으로 많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절반만큼 떨어졌을 때의 시간은 루트 5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루트 50 집어넣으면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 루트 50 이것이 vy죠.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속도 벡터의 크기는 루트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v 벡터의 크기는 루트 vx의 제곱 더하기 vy 제곱 이것은 vx 3을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vy가 뭐야? 마이너스 10 루트 50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하면은 5000이 되어지죠. 고로 속도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추가 문제는 y는 이퀄로 2분의 h에서, 즉 y는 이퀄로 2분의 h니까 이쪽에서 v벡터가 지면과 이루는 각도 세타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도는 접선 방향인 이것이 되어지죠. 이것이 이쪽 지점에서 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도 벡터가 x축과 어떤 각도를 이루겠는가 그걸 여쭤봤잖아요. 왜? x축이 지면이기 때문에. 고로 지면과 이루는 각도, 요 말은 x축과 이루는 각도 그 말과 똑같다. 이쪽 지점에서 x축 방향 속도 성분은 3이야. 그리고 y축 방향 속도 성분은 마이너스 10 루트 50이라고 했죠. 고로 아랫방향으로 10 루트 50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아래로 향한 거야. 그러면은 이쪽에서 속도는 X 성분, Y 성분 두 개의 합벡터죠. 두 개의 합벡터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때 VX 방향인 이 방향이 바로 지평면 방향이기 때문에 지평면하고 속도 벡터가 이루는 각도 세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세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그렇게 되어지죠. 밑변은 3, 높이는 10 루트 50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을 만족하는 각도 세타가 높이 2분의 h에서 속도 벡터가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 세타다 그 말이야. 이런 때 여러분들 이 세타라는 것은 지평면이 있으면 지평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vx분의 vy이기 때문에 vx는 우리가 계산한 결과 3이고 vy는 마이너스 10 루트 50이죠. 마이너스 10 루트 50. 고로 탄젠트 세타는 3분의 마이너스 10 루트 50을 만족하는 그 각도에서 높이 2분의 h에서의 속도 벡터가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뭘 의미를 할까?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된 곳이 어디입니까?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얘가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4사분면에 해당되어지겠죠. 고로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이것을 만족하는 각도 세타가 4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도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기 때문에 이쪽이 뭐예요? 4사분면이잖아요. 이 4사분면에 해당하는 세타다 그 말이야. 여기서 마이너스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 한번 봅시다. 빗방울이 높이가 1m인 창문을 10분의 1초 만에 지나쳤다. 즉 이쪽에 창문이 있어. 높이가 1m야. 얘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직으로 연직 하방 운동을 하는데 1m를 10분의 1초 만에 통과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문의 아랫면이 지면과 닿았다면, 즉 이 창문의 아랫면이 지면과 닿아 있죠. 빗방울은 지면으로부터 얼마의 높이에서 생성되었나 그걸 여쭤봤죠. 이때에도 공기 정력은 무시하고 단지 중력만 고려했을 때 빗방울은 과연 지표면으로부터 얼마만한 높이에서 생성이 되어졌는가 그걸 여쭤본 질문이야.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도 간단해요. F는 MA를 사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풀었죠. 그 운동 방정식을 풀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쪽 축을 Y축으로 잡고 이쪽 축을 X축으로 잡을 거야. 그러면은 Y는
y0 플러스 v0 y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는데 a가 마이너스 g가 되어지기 때문에 y는 맨 처음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h 플러스 v0 yt죠. 근데 v0 y는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물체의 y축 방향 속도 성분이죠. 근데 빗방울이 만들어질 적에는 y축 방향 속도가 있었어? 없죠.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있잖아요. 고로 맨 처음에는 y축 방향 속도가 없기 때문에 v0 y는 제로이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h는 그대로 적어주고 2분의 1g는 5라고 했죠. 고로 마이너스 5t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빗방울의 y축 좌표요. 빗방울의 y축 좌표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빗방울이 y축 좌표가 1일 때, 즉 말해서 이 문은 꼭대기가 되어지겠죠. 문이 1m이기 때문에 y축 좌표가 1일 때 그때의 시각을 t1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y축 좌표는 1이기 때문에 1 넣고 그 다음에 h-5t의 제곱이죠. h-5t의 제곱인데 이쪽 문 꼭대기를 통과할 때의 시간을 t1이라고 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5t1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y가 이코로 제로가 되어질 때의 그때의 시각을 t0라고 하자. 제가 시각이라는 표현과 시간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써버리는데 적절하게 잘 알아들으세요. 별로 큰 혼동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시각을 t0라고 하면은 이 식으로부터 지면에 도달했다 그 말은 y좌표가 제로이죠. 고로 y 대신에 제로 놓고 그 다음에 h-5t0의 제곱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로 h-5t0의 제곱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지금 식이 몇 개가 나왔냐면은 이거 하나 나왔고 또 이거 하나 나왔고 그러죠. 그 다음 또 하나 식이 뭐예요? 빗방울이 문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10분의 1초가 걸렸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빗방울이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시간 t0 빼기 문 위에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t1 이것은 뭐가 되어집니까? 10분의 1이 되어지죠. 저 시간 사이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1식, 2식 이것을 3식이라고 했을 적에 1호부터 t0, t1, h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의 높이에서 생성되었는가 라는 h를 여쭤봤기 때문에 h를 구하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할 적에 짧게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자, 1은 이거 보세요. h-5t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제로는 h-5t0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t0-t1은 t0-t1은 10분의 1이야. 이 수식으로부터 h를 여다가 대입해 볼까요? 이런 경우에 좌변은 1이고 h 대신에 5t0의 제곱을 넣을게요. 5t0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5t1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5를 끄집어내 놓고 t0 플러스 t1 t0 마이너스 t1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t0 마이너스 t1이 얼마야? 10분의 1이죠. 이것이 10분의 1이야.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t0 플러스 t1은 얼마가 되어집니까? 2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것하고 이것을 고려를 해 보면은 이 식으로부터 t0 플러스 t1 이것은 10분의 5인데 넘어가면 5분의 10이 되기 때문에 2다 그 말이야. 고로 t0 플러스 t1은 2이고 t0 마이너스 t1은 10분의 1이고 금방 t0 t1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구해란 것은 뭐예요? 빗방울이 생성된 높이 h를 구해라 했기 때문에 t0와 t1을 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도 h 나오고 여기에다 넣어도 h 나오고 그러죠. 자, 이번 문제는 총구 끝에서 수평 방향으로 120m만큼 떨어진 높이 100m의 절벽 끝에서 아따 머리 아프죠.
자, 이쪽이가 총구가 있습니다. 총구 끝에서 120m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죠. 수평 방향으로. 이쪽 이 거리가 120이 되어질 거야. 그리고 높이가 100m인 절벽 끝이라고 했죠. 높이가 100m인 절벽 끝이야. 이때 돌을 수평 방향으로 10m/s 속력으로 던졌대. 이 수평 방향으로 10m/s 속력으로 던졌대. 이로부터 1초 후에 총알이 발사되어졌대. 1초 후에 총알이 여기서 발사되어졌어. 총알의 수평 방향의 속력이 100m/s라고 했어. 이 총알의 수평 방향 속력이 100m/s라고 했어. 이럴 때 총알과 돌의 충돌 위치, 충돌할 때의 시각, 그리고 총알의 초기 속력을 구해보라고 했어.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총구 끝이 이쪽에가 있어. 그 총구 끝에서부터 수평 방향으로 120m 떨어지는 이쪽에 절벽이 있어. 절벽의 높이가 100m래. 이 절벽 끝에서 돌을 이쪽 수평 방향으로 10m/s 속도로 던졌어. 그 이후 1초가 지났을 때 여기서 총알을 속도 V0로 발사를 해줬어. 그러면은 얘들이 재수가 좋으면은 요쯤 가서 서로 만나겠죠. 즉 돌은 여기서 이렇게 반포물선 운동할 것이고 총알은 여기서 쏴주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 하다가 보면은 재수 좋으면은 여기서 마치겠죠. 이럴 적에 서로 부딪힌 이 지점의 위치는 얼마나 될 것이고 그때 시각은 총알을 발사해 준 후 몇 초 후나 될 것이고 또 여기서 쏴준 총알의 수평 방향 속도가 100m/s라는 것은 알았는데 수직 방향 속도까지 구해가지고 이 총알 속력의 크기를 구해보라. 그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저하고 해왔다시피 부딪혔다, 만났다 그 말은 그 지점에서 두 물체의 좌표가 같다는 얘기야. 즉 말해서 두 물체의 위치 벡터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좌표축을 잘 잡아줍시다. 좌표축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이쪽 축을 Y축으로 잡을 거야. 그리고 쭉 와서 이쪽 축을 X축으로 잡을 거야. 즉 원점은 여기야. X축, Y축 원점은 여기야. 먼저 돌을 봅시다. 돌을 먼저 던지고 난 다음에 1초 후에 총알을 발사했다 했기 때문에 돌의 운동을 먼저 살피는 거야. 자, 돌을 보면은 이 돌의 X 좌표를 X2라고 하고 돌의 Y 좌표를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의 X 좌표 X2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방금 우리가 구해놓은 공식이 여기 있잖아요. X는 X0 플러스 V0 XT 여기에서 X는 X2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X2는 X02 플러스 V0 X2T 그렇게 되어지죠. 초기의 돌의 X좌표가 뭐예요? 맨 처음에는 돌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X좌표가 120이잖아요. 고로 120 적어놓고 그 다음에 V0 XT 그렇게 되어져 있죠. V0 X는 뭐예요? 초기의 돌의 X축 방향은 속도 성분이죠. 돌을 이쪽으로 10m/s 속도로 던졌다고 했기 때문에 X 성분은 마이너스 10이 되어지죠. 왜? 이쪽이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T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시간 T에 대한 돌의 X좌표이고 그 다음 시간 T에 대한 돌의 Y좌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Y좌표는 여기에 했죠. Y0 플러스 V0 Y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돌에 대하여 초기 속도의 Y 성분이 있어 없어? 없죠. 수평으로만 던졌다 했기 때문에 고로 여기에서 이것이 날아가. 그 대신에 Y0는 뭐예요? 초기의 Y좌표이기 때문에 Y0는 100이 되어지죠. 고로 Y2는 초기의 Y좌표 100 마이너스 얘는 날아가고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A 대신에 마이너스 G를 집어넣지요. 고로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T는 이코르 1초일 때 총알이 발사했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T는 이코르 1초일 때 X2와 Y2를 구해보자. X2와 Y2는 돌의 X좌표와 Y좌표라고 했어. 고로 X2 같은 경우는 T가 1초일 적에 120-10 곱하기 1 하면은 110이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X2야.
t는 이코르 1초일 때, 그러한 반면에 이 x2를 x02라고도 놓겠어. 일단은 이렇게 놓겠다 그 말이야. 한편 t는 이코르 1초일 때, 즉 총알을 발사할 때 도루 y좌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y2 해서 y0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죠. y0는 뭐야? 100이 되어지죠. 초기 높이가 10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루 y좌표는 100 마이너스 5t의 제곱이죠. 그런데 t가 이코르 1인 경우이기 때문에 100 마이너스 5 그렇게 하다 보니까 95가 되어지죠. 고로 총알이 발사되는 그 순간에 도루 위치의 x좌표는 110이고 y좌표는 95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이기 때문에 110이라면 대충 한 요쯤 되어지겠죠. 이쪽이고, 그리고 이때의 y좌표는 얼마일까? y좌표는 95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인데 이쪽이 바로 95다 그 말이야. 고로 돌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1초 만에. 즉 돌이 여기 내려온 이 순간에 총알을 딱 발사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총알을 발사하는 이 순간에 도루 속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봅시다. 즉 이 지점에서 도루 속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자 그 말이야. 일단은 X축 방향으로는 아무런 외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루 X방향의 속도인 V의 X2는 V0 X2, 즉 초기의 X축 방향 속도 성분이죠. 그런데 초기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10m/s로 던졌다고 했기 때문에 V02는 마이너스 10이 되어지죠. 그러면 총알을 발사하는 이 순간에 다시 말해 돌을 던진 지 1초 후에 도루 Y축 방향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돌을 던진 직후부터 Y축 방향으로는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돌을 던진 1초 후 Y축 방향 속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초기에는 X축 방향 속도 마이너스 10만 있기 때문에 Y축 방향 속도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Y축 방향 속도는 V의 Y2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그것은 마이너스 G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VY는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어지는데 1초 후에는 이게 마이너스 10이 되어지겠죠. T 대신에 1 뒤에 보면은 이제 부분 정리합시다. 여기서 총알을 V0로 쏴주는 그 순간에 돌은 이쪽에 위치해 있었고 이쪽에서 X축 방향 속도 성분은 마이너스 10이었고 Y축 방향 속도 성분은 역시 마이너스 10이었다 그 말이야. 이제 문제를 다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알이 발사되는 그 순간을 시간 t를 제로로 잡은다면은 총알이 발사되는 그 순간에 돌은 위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은 위치가 X축은 110이고 Y축은 95이고 이렇게 되어졌고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는 여전히 이쪽으로 마이너스 10이고 Y축 방향 속도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0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떨 적에 총알이 발사하는 그 순간의 시간을 초기 시간으로 잡았을 적에 도루 초기 속도와 위치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게 중요해. 그렇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총알에 대한 위치를 구해봅시다. 총알에 대한 X좌표를 X1, Y좌표를 Y1 그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돌에 대한 X좌표를 X2, Y좌표를 Y2 그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은 총알에 대해서 X좌표는 X1은 V0 XT 그렇게 되어지죠. 왜 그래? 총알에 대한 초기의 X좌표는 뭐예요? 제로가 되어지죠. 왜? 이쪽을 우리가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총알에 대한 Y좌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Y0 플러스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Y0도 뭐야?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총알이 원점에서 있었기 때문에 Y0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적어줬고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돌에 대한 위치를 적어주면은 이쪽에서 돌은 초기 좌표 110 마이너스 AT인데 A가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T 그렇게 되어지죠. 왜 초기 위치가 110이 되어집니까? 여기서 총알을 쏘기 시작한 그때의 돌이 이쪽에 있다라고 문제를 다시 재구성해서 문제를 다시 풀고 있죠. 고로 초기 위치가 X좌표가 110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Y좌표는
초기 y좌표가 95죠. 고로 95 마이너스 v0yt인데 v0y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 10이 되어졌죠. 고로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인데 2분의 1 g가 5이기 때문에 5t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충돌 위치, 이쪽 총알과 이쪽 돌이 충돌했다. 그 말은 총알의 위치좌표 x1, y1하고 돌의 위치좌표 x2, y2가 서로 같다. 그 말이죠. 이 말은 x1은 x2하고 같고 y1은 y2하고 같고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x1에 해당된 것은 이것이죠. 즉 v0xt 이코르 x2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이죠. 110-10t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y좌표 y1에 해당된 것은 이것이죠. 이것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y2에 해당된 것은 이것이죠. 이것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풀어야 되겠지요. 풀기 위하여 이제 값들을 적어줘 봅시다. 자, v0xt 여기에서 v0x는 무엇입니까? 총알의 초기의 x축 방향은 속도이죠. 고로 총알의 초기의 x축 방향의 속도는 100m/s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v0x 대신에 10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t는 그대로 놔두고 110-10t야. 그러면은 보세요. 이쪽은 100t고 이쪽은 마이너스 10t이기 때문에 얘를 요리 넘기면은 110t죠. 110t 이코르 110이기 때문에 t는 이코르 1세크, 1초. 즉 총알을 발사한 지 1초 만에 총알하고 돌하고 공중 여기서 부딪혔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충돌 위치의 y좌표가 같다라는 이 조건에서부터 우리가 v0y를 구해야 되겠지요. 왜 v0y를 구해야 돼? 문제에서 총알과 돌의 충돌 위치, 시각, 총알의 초기 속력을 구해라고 했잖아요. 총알의 초기 속력 중에서 X성분은 100m/s라고 나와 있어. Y성분은 우리가 못 구했죠. 못 구했기 때문에 V0Y를 구해야 되겠다. 이 수식으로부터 V0Y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5t의 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얘들은 날아가고 좌변은 t 대신에 1 대입하면 V0Y만 남고 이것은 95 마이너스 10 그것만 남죠. 고로 85가 되어졌다. 즉 V0Y는 85가 되어졌다. 이제 충돌 위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충돌 위치 같은 경우는 총알이나 돌이나 똑같죠. 고로 일단 x1, y1 구하거나 x2, y2 구하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도 구해도 상관없죠. 왜? 둘 다 같기 때문에, 충돌했기 때문에. 고로 충돌 위치를 구할 적에 x1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x1은 v0xt죠. 고로 v0xt인데 v0x가 총알의 초기 수평 방향 속도 100이고 t는 1초 만에 충돌한다 했기 때문에 1. 고로 충돌 위치의 x축 좌표는 100이다 그 말이야. 100이니까 한 요쯤 되어지겠죠. 즉 이쪽 위치가 뭐야? 100이다 그 말이야. x좌표가. 그러면 y좌표는 여기서 y1은 v0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v0y가 85이기 때문에 v0y 85 넣고 t 대신에 1 넣고 마이너스 5t의 제곱인데 1 제곱해봐야 피차 1이기 때문에 85 빼기 5 하면 80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총알의 초기 속력 v0는 루트 초기 속력 v0x의 제곱 더하기 v0y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총알의 초기의 수평 방향 성분인 v0x는 100이고 그것을 제곱하면 많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v0y는 85이기 때문에 85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은 계산은 산수죠. 그리고 추가 문제로 총알 초기 각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여쭤봤죠. 즉 총알이 여기에서 이렇게 발사가 되어지는데 이 각도 세타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 문제죠. 이 각도 세타가.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어지겠습니까? 역시 탄젠트 세타는 v0x분의 v0y 그렇게 해서 세타를 구하면 되어지죠.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